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키마카입니다. 오늘은 키마카 추세 반영 테마 특강 건축 시공 오리엔테이션 진행할게요. 여러분들 7급 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7급. 자, 혹시 공사공단 있으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 교육 강좌가 건축직 7급 시공학이나 또는 공사공단 또 때에 따라 우리가 그 건축공학 개론에 관한 이런 과목들도 건축 시공학이 들어가요. 그래서 현재 건축 시공학 자체는 우리 이렇게 그 테마 특강이라고 하니까 이제 학생들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질문하는 게 있어요. 우리 키마카 과정에 건축 시공 기본서 과정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과거에 제가 키마카 교재로 기본서 교재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건축 시공학을 어떻게 문제 낼까요? 건축 시공학. 어디서 나올까요? 건축 시공학이라는 게. 어디서 나올까? 방대하게 나와요. 방대하게. 여러분이 자격증 시험인 건축 기사 시험 공부했죠? 자격증 기사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대부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기사 시험은 반복적이죠. 왜? 문제은행에서 추출을 해요. 그러니까 알든 모르도 답만 외우면 되잖아. 그죠? 근데 이 공무원 시험은 특히 공무원 시험에 건축 시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양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실제로 기사가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약간 요 정도는 나와요. 근데 전체 중에 일부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무원 시험을 공부할 그는 양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나 이 공무원 같은 경우는 KCS 시방서 있죠. 시방서에서 나오기도 하고 아주 간혹은 이 구조설계 기준에 있는 일부가 나오기도 해요. KCS가 가장 많이 나오고. 근데 더불어 법령, 관계, 시공 관련된 법령에도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이슈를 담고 있는 어떤 내용이 있다 그러면 출제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건 뭐 시공 문제야라고 할 정도 이상한 문제도 내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축 시공학 자체가 또 변동성이 커요. 이슈 변동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KCS도 계속 몇 년 동안 변경이 돼가지고 제가 아주 너무 힘들었어요. 뭐 1년에 2번은 변경이 돼요. 이상하게. 변경된 게 다시 또 삭제가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책을 한번 내놓으면 진짜 이 칼질하기가 힘들어요. 너무 편집을 다 해주느냐고. 왜? 책을 발간하면. 그래서 고민을 한 게 책은 내지 않고 그냥 테마 특강을 그냥 좀 우리가 조금 더 활성화시키자라고 했고 테마 특강 양을 증가시켰어요. 그래서 현재 건축시공 테마 특강은 테마 이론, 이 기본소에 해당하는 이론과 문제풀이를 함께 진행을 해요. 그 다음에 예상 문제 만들어 드리고요. 기출문제, 최신 문제 2년치 풀어드려요. 그러니까 어느 강좌보다 강의 양이 많이 필요해요. 그럼 이 테마 특강이 어떻게 공부를 할까 그랬더니 하나의 주제가 있어요. 하나의 주제에 대해 문제풀이를 딱 진행을 해요. 여러분들 자 이론 공부하고 난 다음에 문제 풀려면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풀리죠. 그러니까 이론 딱 공부하고 문제풀이하고 이론 딱 하고 문제풀이하고 그러니까 한 작은 주제, 한 주제의 문제를 우리가 보통 5문제에서 15문제 사이에 제가 줄여요. 한 주제에 대해서. 그 주제 공부를 딱 하고, 15분, 10분 공부하고, 문제 딱 풀어보고, 이런 주제별, 테마 풀고, 문제 풀고 하니까 보통 한강은 3, 40분 정도로 하는데, 2개나 3개 테마를 풀어요. 그럼 테마 문제니까, 테마 풀고, 문제 풀고, 테마 풀고, 문제 풀고, 테마 풀고, 문제 풀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머릿속에 정리가 잘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작은 양의 이론과 문제를 함께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제일 공부가 잘 되거든요.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요 주제별 이론과 문제풀이가 57강 나와요. 57강. 작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서를 다 커버할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해요. 우리가 기본서를 커버할 수 있도록 기본서처럼 강의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까지 함께 풀어줘요. 최신 개정된 KCS 시방서 개정된 것과 관계법령 이런 것들도 함께 강의 진행을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57강 딱 듣게 되면 약이에요. 왜냐면 전체 강의 수가 안 나와요. 지금 계략적으로 그 정도로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딱 끝나면 200제 테마 200제 그 테마별로 예상 문제를 약 200문제 제가 진행을 해줘요. 200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제별로 다 풀고 나면 이제 문제만 풀어보는 거. 문제만 또 200문제. 정말 좋은 문제. 그죠?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최신 기출 문제 있죠? 2년치 정도 새로 이제 제가 촬영을 해야 돼요. 새로 개정된 것들 반영해가지고 2년치 정도 이렇게 강의 진행하면 총 70강이 나와요. 작은 양 아니죠?
작은 양 아니지만 그래도 7급 한 과목 공부하는데 보통 뭐 어딘지 모르겠어요. 딴 데 어딘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뭐 기본서 공부해야지. 또 무슨 문제풀이 공부해야지. 또 무슨 모의고사 해야지. 아, 그건 뭐하러 해요? 한 방에 하세요. 한 방에. 여러분들 아마 합격 그 수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유,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데랑 뭐 비교하겠어요. 이 오리지널 강의잖아요. 키마카, 그죠? 오리지널 강의입니다. 오리지널 강의. 그래서 우리가 이론과 문제풀이 예상문제 기출을 한꺼번에 한 강좌에 정리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해요. 20년 이전과 이후는 약간 달라요. 약간 달라. 그게 뭐냐면 이 시험 문제 추세에 약간의 어떤 변화가 있었죠. 이 국가직이 21년부터는 25문항씩 나오는 거 아시죠? 바뀌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지방직과 서울시 통합됐잖아요. 국가인사위원회에서 다 출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 문제 유형이 국가직과 지방직 서울시가 거의 유사하게 변모가 중이에요. 변모 중. 왜 그러냐고 하면 변모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변화가 있는데 서로 약간 달랐어요. 달랐다가 지금 유사하게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내용을 보면 총론, 가설, 토질기초, 철콘, 철골, 조족, 방수, 마감, 적산, 법령까지 났는데 최근에 끊이지 않고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법령 관련된 문제. 이 법령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꾸준하게 나오고 있어요. 꾸준하게. 옛날에 뭐 한 문제 지문에 나올까 말까 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이 법령 이름까지 제시하면서 이렇게 국가직 같은 거 두세 문제 나와요. 지방직도 앞으로는 이 법령에 관련된 문제가 지적도 나올 겁니다. 앞으로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철콘도 공사나 철거공사 양이 많긴 해요. 많긴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 들어요. 사실 철콘도 아마 시공 공부하려면 굉장히 양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보면 어떻게 돼요? 토지기초가 많이 나올 땐 세 문제 정도 나와요. 세네 문제. 이 중요한 거죠. 사실 철콘도 공부와 토지기초 어디가 더 양이 많을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양은. 근데 시험 문제는 그죠? 많지 않죠? 그게 뭐냐면 토지기초 같은 게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마감 중요합니다. 왜 마감이 사실 작게 나올 때 한 문제 나온 적도 있는데 지방직에서 대체로 네 문제 정도 나와요. 뭐 미장, 도장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늘 꾸준하게 나오기 때문에 꾸준하게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철콘이나 철골은요 점수 받기가 반반이라고 해요. 왜냐면 아주 어렵게 나올 때는 이상한 듣도 못한 시방수 지문 긁어가지고 되니까 아주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마감, 그 다음에 이런 거 토지기초 이런 게 중요하고 법령 예상하는 제가 법령을 이번에 다시 만들어 드려요. 법령 딱 보시면 아마 기본 점수 될 거예요. 얘는 너무나 기본이죠.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 건축 전공자라면 철콘 철공공사 알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사실 중요도가 높은 걸 잘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어떻게 학습할 거냐? 이렇게 이제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분야가 있고요. 강의 진행할 때 이 순서로 진행을 해요. 강의 진행할 때 이 순서로 이렇게 진행합니다. 강의 진행한 순서가 바로 총론, 가설, 토질기초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법령까지 강의 진행합니다. 그 주제, 문제 이렇게. 자, 그럼 여러분이 학습할 때 어떻게 하게 될까요? 첫 번째, 출력을 먼저 하세요. 우리가 키마카 강좌는 사실 교재 여러분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키마카 강좌는 여러분 출력할 수 있게 한글 파일 드립니다. 출력해서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세요. 스스로 풀어보시고 수업 들으시고 문제만 복습해보고 다시 요점만 복습해보세요. 복습을 하세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뭐만 가지고 문제만 계속 또 이렇게 공부를 해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강좌가 굉장히 즐거울 거예요. 처음에 좀 힘들 수 있어요. 특히나 시공이 좀 어려운 분이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중에 공부한다고 해서 취업 공부한다고 해서 무조건 전공자가 아니라 비전공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대학에서 전공을 많이 안 하고 공무원 공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렵지 않냐라고 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제가 강의할 때 그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찍어드리고요. 왜냐면 모든 걸 다 공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료양 드리고 그 필요한 거 찍어드리고 이렇게 출제가 되니 이거 공부하라라고 말씀드리면 그거 중심으로 나오거든 출제가 실제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모든 내용을 다 머릿속에 암기하려고 하신 분은 힘들 것이고요. 내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정도로 자 키마크를 통해서 이렇게 요런 같은 거 이렇게 공부하십시오. 요건 이렇게 해석하시는 겁니다라고 해서 제 산 경험과 여러분 노하우를 가르쳐 알려주면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하지만 수업을 들어도 어떻게 돼요? 복습을 한 번씩 하시라는 얘기죠. 이 복습이 없이 그냥 적점이 안 됩니다. 복습 좀 하셔야 돼요. 수업 들어도 예습도 하고
수업 듣고 복습도 해라. 그 다음에 대상은 취급건축직, 공사공단, 그 다음에 건축공학 개론 과목에 필요한 건축 시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지금 총론부터 법령까지 몇 강이라는 얘기예요. 한 57강 정도 진행을 해요. 57강. 작자는 양이죠. 작자는 양이니까 여러분이 그 대신 온라인이니까 지금 제가 지금 테마 특강 자체도 보면 총론부터 법령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테마 특강 처음 들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처음 저한테 수업을 듣는다 시공학을 그러신 분들은 그냥 관계 없을 거고요. 작년에 그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 있어요. 일부 분들 같은 경우는 일부 분들은 이렇게 제가 강년 강의랑 올해 강의 틀린 게 뭐냐 한 30% 정도는 제가 다시 강의를 해요. 개념이 많았기 때문에 그 기존에 있는 자료를 활용한 것도 있고 새로 촬영한 것도 있어요. 그럼 나중에 보면 새로 촬영한 것들을 이렇게 제가 표기를 해드려요. 저희 영상 시스템 내에서 제목에 이렇게 22년 3월 제차나 이런 식으로 제가 표기해 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면 수업을 이미 들으신 건지 안 들으신 건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희망카 강좌 학생들은 수업을 수강 신청을 하면 끝내주는 게 아니라 자기 합격할 때까지 이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도중에 만약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거나 업로드가 되면 다시 들을 수 있게 도와드리거든요. 그래서 현재 처음 들으신 분은 그냥 쭉 들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한번 들으셨다라고 할 때는 왜냐하면 아직 수업을 안 본 상태에서 수강을 한 상태에서 지금 다시 업데이트가 되니까 그런 분들은 제가 이런 특히 요번에 여기를 많이 제가 바꿨어요. 제가 작년에는 여기를 많이 바꿨고요. 올해는 요쪽을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시방서에 다시 스터디하고 디테일하게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 관계 법령도 새로 정리를 해서 책 읽기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중반부 이후부터 굉장히 많이 새로 찍어서 여러분들 현재 변화가 되는 추세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걸 잘 맞춰서 여러분들 시험 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테마 특강 이렇게 제가 강의 진행하면 한 주차에 보통 한 6, 7개 정도 강의가 올라가요. 작게 올라갈 때 4강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달에서 2달 정도면 마무리가 돼요. 제가 엄청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한두 달 정도, 한 달, 짧게 한 달. 제가 생각할 때 한 달 정도인데 제가 또 갑자기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일일 수 있어. 그래서 보통 한 달 정도는 제가 할 수 있도록 제가 다 강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본 강의 때는 아마 좀 더 즐거운 강의로 이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 공사를 하는 방법, 시공에 관한 방법, 시공에 관한 이 방법, 이 방법을 기술한다는 뜻이죠. 시공에 관한 방법을 기술한 이러한 내용들은 설계 도면에 표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설계 도면에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기술해 주는 거예요. 서술해 주는 거예요. 서술이라서 서술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방서의 유형이 여러 가지예요. 시방서의 유형이 국가 표준이 있어요. 지금 현재 KCS 같은 게 표준 시방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전문 시방서라는 게 있어요. 혹시나 우리 여러분 전문 시방서라는 걸 공부하셨나요? 학교를 다니거나 자격증 공부를 하실 때 전문 시방서가 있고 그 다음에 공사 시방서가 있어요. 요 차이가 있는데 이 어떤 차이냐? 이 국가적 표준이에요. 표준 시방서는. 전문 시방서는 뭐냐면 전문이죠. 전문. 이 전문 시방서는 LH공사, 주택 전문 시방서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주택 전문 시방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작성을 했을까요? 표준 시방서를 근거로 해서 본인들이 내가 실제로 실제 투입한 금액은 이렇게 같은 이러한 추정을 한다 그러면 여기 정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금액은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지정한 공기보다는 이렇게 지연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공사비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더 커질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현재 그 예상되는 금액 우리가 현재 준공 시점에서 예상되는 총 금액은 총 비용은 얼마큼 필요할 거냐 이거예요. 그럼 얼마큼 필요할 거냐라고 하면 이런 추세가 이런 트렌드가 지속적으로 계속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조금 더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현재 우리가 총 원래 있었던 금액은 현재 뭐라고 할까? 예를 들어서 500이라 할까요? 500 가정하는 거예요. 500. 그 500이 필요했었는 500을 있었는데 현재 원가 지수가 있죠. 0.x죠. 0.x는 120분의
100이죠.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면 실제로 500보다 큰 값이 나오겠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상되는 추정했던 추정하는 지연했던 그 총 금액을 예상한다면 이 정도 금액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총 금액에서, 총 예상되는 금액에서 이렇게 원가 지수를 나눠주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현재 나왔던 이 과정들은 뭐냐?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기본 핵심적 내용이란 말이죠. 그럼 현재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편차라고 하는 것은 편차라는 것은 EV 빼기 PV인데 얘는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공정 편차가 되겠죠. 일정 편차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원가가 편차가 된 거죠. 비용 편차는 이렇게 EV 빼기 A실 얘기하는 거고요. 이 지수라는 것도 항상 EV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EV를 위에 놓고 밑에다가 PV를 낳는다든가 EV를 위에 놓고 A실 낳는다든가 할 때 이런 비율 관계를 지수라고 해요. 지수. 이렇게 해서